원장님, 제 지인 중에 피부과 시술을 받았는데 자기가 만족하지 못한 시술을 받은 거예요. 그럴 수 있죠. 그래서 나 호구됐어 막 이러는데. 있을 수 있죠. 왜냐면은 한 가지 증상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증상에 따른 치료법이 너무 많아요. 같은 치료 중에서도 원장님마다 방식이 달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하게 되면은 적절하게 잘 되는 경우도 있는데 어떤 사람이 어떤 방식으로 했을 때 적절하게 잘 안 되는 경우도 당연히 있을 수 있죠. 그러면은 당연히 이제 호구 당했다 느낄 수가 있죠. 그러면은 그런 경우를 보신 적 있을까요? 많이 있죠. 예를 들면은 팔자 필러. 팔자 필러의 시술하는 방식도 사람마다 너무 다르고요. 필요하지 않은데 팔자 필러를 넣어가지고 더 이상해져서 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면 환자분들 입장에서 내가 어떤 시술을 받으러 가는 거고 그게 어떤 시술인지 어느 정도 알아야 흔히 말해서 호구되지 않는 시술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맞죠. 근데 그게 정보를 알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오늘 조금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꼭 잘 들으시고 호구되는 거를 피하세요. 첫 번째는 팔자 필러예요. 얼굴이 있고 했을 때 팔자가 생기는 순간 확 늙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쉽게 선택하는 게 바로 필러예요. 필러는 말 그대로 꺼진 거를 채우는 모든 시술은 필러예요. 그래서 팔자 필러 중에서도 히알루론산 필러가 있고, 그리고 영구 필러 중에는 라텍스나 고어텍스나 그런 이제 실리콘 같은 거, 걔도 사실 필러예요. 근데 우리가 보형물이라 부르는 거지 걔는 영구 필러인 거죠. 그래서 필러는 결국에는 뭐냐면은 어떠한 특정한 모양을 만들거나 내가 부족한 공간을 채워주는 역할을 하는 거를 필러라고 부릅니다. 근데 문제는 이 팔자라는 게 필러만으로 해결이 되지 않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왜냐하면은 팔자라는 게 생기는 게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팔자 부분이 꺼지는 거예요. 직접 이렇게 움푹 들어가요. 그러면은 여기를 채워 넣어야 되잖아요. 이럴 때는 팔자 필러가 좋아요. 잘 맞은 거예요. 근데 이것도 호구되기 쉬운 게 뭐냐면은 원장님마다 시술이 달라요. 그래서 보통 여기 맨 위가 이제 근육층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밑에 이제 뼈가 있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 이제 골막이라고 하거든요. 이제 팔자는 볼륨을 채우기 위해서는 골막 바로 위에다 놔야 되는데 여기다 넣으려면은 바늘로 찔러야 돼, 직접. 근데 팔자에는 가장 큰 혈관이 하나 지나가요. 이 혈관을 괴사가 일어나면 되게 위험하기 때문에 바늘로 찌르는 거를 무서워해요. 그래서 저도 시술할 때 되게 조심해서 하긴 하는데, 얘가 여기 골막에 안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면은 만약 중간점에 들어가요. 근데 여기 근육이 있죠. 얘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엄청 움직이죠. 팔자를 관장하는 근육이요 3개가 넘어요. 근육이 이렇게 계속 막 자꾸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데 얘가 그 자리에 있겠어요? 안 있죠. 만약에 내가 여기다 넣었는데 여기로 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내가 여기서 웃으면 어떻게 돼요? 올라가죠. 여기다 넣었는데 움직이다 보니까 2주, 한 달 지나서 다른 데로 이동해야지 팔자가 더 깊어 보여요. 왜냐면 여기서 튀어나오니까. 그럼 잘못 받은 거예요. 받았는데 효과 못 보고 더 안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깊은 볼륨은 근육 밑에다 깔아야지 근육의 움직임에 영향을 받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못 받았을 경우 문제가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첫 번째로 잘못됐을 때 경우고요. 두 번째는 피부 처짐. 팔자가 피부 처짐 때문에 생긴 거예요. 이거는 꺼진 게 아니에요. 그냥 피부가 이렇게 눌러 앉은 거예요. 근데 여기 채우면 어떻게 돼요? 여기 더 튀어나와요. 더 볼록 튀어나와가지고 여기만 부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오냐면요, 원장님이 저 팔자주름 때문에 팔자 필러 받는데 부었어요. 부은 게 아니에요. 채워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밑에만 채워진 거예요. 이러면은 팔자 필러는 아예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완전 더 안 좋아지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여기를 당겨서 올리거나 이쪽에 볼륨을 줘야 되는데 여기다 직접적으로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여기만 부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잘못 받은 거죠. 이러한 경우 두 가지에는 돈은 돈대로 내고 아픈 건 아픈 대로 겪었는데 효과는 없는 거죠. 이건 진짜 호구되는 거죠. 네, 그래서 팔자 필러 진짜 잘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요즘에 사람들이 그렇게 리프팅에 관심을 갖는 이유가, 리프팅을 하면은 팔자주름의 해결에 많이 도움이 되기 때문에 리프팅을 그렇게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팔자 필러 조심해야 된다. 그러면 잘못 받아버렸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결할 수 있나요? 빨리 녹여야죠. 빨리 녹여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여기 중간 정도에 잘못 넣었어요. 이러면은 조금 천천히 녹여도 돼요. 근데 문제는 피부가 있고 지방이 있고 여기 밑에 근육이 있고 뼈가 있잖아요. 필러가 만약에 이 정도에 있으면은 그나마 좀 괜찮아요. 근데 만약에 이거를 진짜 열심히 원장님이 교정해주기 위해서 여기 피부층에 넣었다, 이러면은 빨리 해결해야 돼요. 왜냐면은 피부층에 뭐가 많냐면은 면역세포가 많아요. 면역세포가 뭘 하냐면은 콜라겐 만들어요. 얘는 이물질이거든요. 이물질이 들어왔을 때 면역세포가 얘를 공격해서 콜라겐을 만들게 시켜요. 그게 우리가 말하는 흔하게 콜라겐 재생 주사들이 그런 역할을 하는 건데, 걔는 그런 목적을 갖고 넣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잘못 넣었잖아요. 여기 콜라겐 생기면 어떻게 됐어요? 섬유화가 돼요. 지렁이처럼 남는 경우가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잘못 넣었다, 빨리 녹여야죠. 필러는 그나마 장점이 뭐냐면은 바로 녹아요. 녹이자마자 바로 녹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장점은 있어요. 그래서 보형물보다 오래 가진 않지만 필러를 쓰는 이유가, 부작용이 생기면 바로 해결할 수 있으니까 필러를 많이 쓰긴 하는 겁니다.
필러를 녹인다고 하셨는데 네. 필러가 어떻게 녹는 건가요? 필러라는 게 HA라고 히알루론산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럼 얘가 우리 몸 안에 들어오면은 우리 몸 안에 있는 면역세포가 얘를 만나요. 이거 뭐야, 내 몸에 없는 건데 들어왔네? 없애야지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면역세포가 와가지고 여기에다가 이제 히알루로니데이즈라고 하는 히알루론산 성분을 녹이는 성분을 분비를 해요, 면역세포가. 그러면서 조금씩 녹입니다, 얘를. 근데 이거를 기다리기가 어려우니까 외부에서 이거를 추출한 주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히알루로니데이즈라고 하는 히알라제를 직접적으로 여기 주입을 하면은 바로 사라집니다. 진짜 흡수되는데 하루도 안 걸려요. 그리고 제가 왜 히알루론산 필러 설명을 드렸냐면은 다른 필러는 생각도 하지 마세요. 못 없애요. 못 없애니까 잘못 맞으면 진짜 큰일 나니까 최소한 녹일 수 있는 걸로 하세요, 최소한. 그러면은 부작용이 생기더라도 해결을 할 수가 있으니까.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은 위험합니다. 돌리기가 어려워요. 그 다음 시술은 진짜 많이 받는 시술 중 하나인데 토닝. 그냥 이제 레이저 토닝이라고 하는 거죠. 색소 레이저. 요것도 호기되기 되게 쉬운. 왜냐하면은 모든 병원이 다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진단이 잘 돼야 돼요. 색소의 종류는 너무나 많거든요. 토닝을 해도 되는 색소가 있고 토닝을 하면 안 되는 색소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진단부터가 잘못되면은 올바른 치료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누면 될 것 같아요. 진단했을 때 강하게 써야 되는 거, 그리고 약하게 꾸준히 써야 되는 거, 두 가지가 있어요. 강하게 써야 되는 것들 있잖아요. 요거 백날 해봐야 효과 1도 없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복싱 경기할 때 꼭 KO 시킬 필요는 없잖아요. 잼만 해가지고 점수만 딸 수 있죠. 이런 것들은 그냥 꾸준히 천천히 조금씩 해가지고 색소를 조금씩 푸시면은 효과를 엄청 극대화되게 볼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조금씩 볼 수는 있어요. 근데 이런 색소들은 KO를 시켜야 되는데 잼만 계속 날린다고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 진단이 잘못된 거죠. 여기에 살짝 부록이 있어요. 잘못 건드리면 안 되는 애들. 흔히 뭐라 보면은 색소계의 사이코패스예요, 얘는. 사이코패스 건드리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죠. 예를 들면은 기미는 피부 환경이 깨진 거예요. 피부 환경이 깨진 다음에 색소가 쌓인 건데 레이저 토닝도 무작정 약한 건 아니거든요. 잘못 때리면요 더 진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진단할 수 있는 곳에서 해야 합니다. 그러면 원장님께서 색소의 종류를 강한 거, 약한 거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럼 이런 색소는 어떻게 구별해야 되나요? 예를 들면 색소로 나눠주면은 강하게 하는 것, 주근깨는 태워야 돼요. 태워서 떨어뜨려 나가야지 사라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흑자, 검버섯이라고 약간 오해할 수 있는 나이 들면 크게 생긴 거 있죠. 이거는 강하게 태워서 없애야 돼요. 안 그러면은 절대 안 없어집니다. 그리고 요것 중에 또 있는 게 뭐냐면은 오타양모반이에요. 주근깨처럼 양볼에 대칭적으로 생기는 색소들이 있거든요. 얘는 강하게 해야 돼요. 강하게 안 하면 치료가 아예 안 되는 겁니다. 약하게 해야 되는 거는요, PIH라고 염증 후에 발생하는 과색소 침착. 요거는 너무 강하게 들어가지고 색소 침착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약하게 조금씩 살살 달래가면서 색소 치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그렇게 속하는 거죠. 그래서 제대로 진단을 못하고 그냥 똑같이 토닝하듯이 하면은 의미가 없는 거죠. 그 다음 시술은요, 요즘 많이 하는 거, 실리프팅. 요거는 모든 실리프팅이 잘못됐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올바르지 못한 실리프팅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는 거고, 보통 우리가 실리프팅을 나이가 처지게 되신 분들은 강력한 효과를 원하는데 수술까지 안 하고 싶다 라고 해서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강력한 효과를 단기간에 원하시는 분들이 받는데 올바르지 못한 실리프팅을 받게 되면은 효과 없고 돈만 낭비하게 되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설명을 드릴 건데, 실리프팅은 말 그대로 가시가 달린 실들이 있어요. 물론 이렇게 굵진 않은데 제가 확대한 겁니다. 이렇게 가시가 달린 실을 이용해서 피부 안에 넣어가지고 지방 조직이나 근막 조직이 있거든요. 그 조직을 여기 사이에 끼는 거예요. 이 사이에 껴가지고 실을 이런 방향으로 당겨주는 거예요. 되게 강한 조직들이 중간중간에 있거든요. 예를 들면 얼굴 따지면은 눈 옆에, 광대 옆에, 그 다음에 여기 볼 옆에, 그 다음에 귀 바로 밑에, 이런데 중요하게 되게 강한 조직도 있어요. 유난히 딴 데보다 강한 조직들이 있는데 그런 조직에다 걸어주는 거예요. 약간 옷걸이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피부가 옷이고 얘는 옷걸이에요. 옷걸이를 기둥에다가 툭 거는 거예요. 그러면 걔가 걸려가지고 유지가 되는 거죠. 대신 녹는 실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녹아서 없어지면서 재시술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요즘 이제 즉각적인 효과를 위해서 많이 하는 시술입니다. 실리프팅을 받을 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흡수되는 실이 있고 비흡수사가 있어요. 우리가 평소에는 요 실을 많이 써요, 가장. 왜냐면 피부 안에서 흡수가 돼야지 다시 빠져나가고 나중에 재시술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근데 간혹 가다가 수술은 싫어, 근데 효과는 오래 갔으면 좋겠어 라고 해서 이 비흡수사를 하는 게 있어요. 아예 안 녹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비흡수사가 쓰면은 효과가 오래 갈 거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왜냐면 비흡수사라고 해도 모양이 이렇게 돌기가 달려 있거든요. 이런 돌기 사이에 조직들이 이렇게 껴가지고 이게 당겨지는 거예요. 근데 비흡수사 같은 경우에도 이 끝이 시간이 지나면 닳아요.
끝이 뭉툭해지는 거죠. 그러면 걸려있던 조직이 풀려요. 효과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얘는 남아있어요. 그럼 나중에 문제 유발하는 거예요. 5년, 6년 지나면은 얼굴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하죠. 얼굴 변하는데 얘 변해요? 안 변하죠. 우리 얼굴에 맞춰서 변하지 않아요. 이렇게 얼굴이 있는데 실을 넣었어요, 이렇게. 근데 나중에 나이 들면은 여기는 그대로인데 여기 움푹 들어갈 수 있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여기 삐져 나오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여기 있을 때마다 볼록볼록 튀어나와요. 그럼 어떻게 돼요? 제거해야죠. 이거는 녹지 않잖아요. 수술로 제거를 해야 돼요. 이러면은 문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흡수사 시술하신다, 절대 하면 안 돼요. 그리고 흡수사, 가장 많이 쓰는 재료가 폴리디옥센이라고 해서 PDO라고 하거든요. 이거를 제일 많이 써요, 이 실을. 이게 보통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가요. 이건 어떤 재료냐면은 그 심장 꼬맬 때 쓰는 실이 있거든요. 그거를 PDO라고 해요. 그 왜 심장 꼬맬 때 썼느냐? 일단 첫 번째, 안전하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심장 수술했어요, 다시 열어서 들어갈 거 실밥배로? 못하죠. 그러니까 녹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심장 계속 움직이죠. 한번 찢어졌던 곳이 다시 터지면 어떻게 될까요? 안 좋죠. 꼬맸을 때 더 강해져야 돼요. 그러면은 꼬맨 자국이 강화가 돼야 돼요. 근데 강화가 된다는 게 뭐냐면은 콜라겐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그래서 콜라겐이 증가시키기 때문에 우리 얼굴에 요 실을 쓰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안전하고 높고 그 다음에 더 강화된다. 문제는 6개월에서 1년간 됐죠. 근데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거든요. 나는 한 번 시술에 2년 가고 싶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 대표적인 재료가 있는데 PLLA라고 하는 재료와 PCL이라고 하는 두 가지 재료가 있어요. 얘는 2년 정도, 얘는 3에서 5년 가요. 엄청 오래 가죠. 그럼 이거 한 번 하면은 난 3에서 5년 동안 실리프팅 안 해도 돼 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아니요, 얘도 똑같아요. 여기 녹으면은 어디부터 녹을 것 같아요? 여기부터 녹을까요? 여기부터 녹을까요? 당연히 끝에서부터 녹아요. 왜냐면 끝에서부터 면역세포가 달라먹어서 갉아먹는 거예요. 그러면 실은 줄기만 남아있고 이 부분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조직을 잡아당기는 힘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얘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오래 남아가지고 내 몸에서 어떤 면역 반응을 유발할지 모르기 때문에 오히려 좋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 두 가지 시술은 비싸요. 1년하고 2년 가는 데가 2배 비쌀 것 같죠? 아니요, 얘는 훨씬 비싸요. 한 5배 이상 비싸기 때문에 요거 받으면은 효과도 얻지도 못하면서 가격만 더 많이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의미가 별로 없죠. 그래서 실리프팅 잘못 받으면은 호구됩니다. 진짜 호구돼요. 실은 한 개 줄이잖아요. 근데 한 개 줄을 만드는 게 아니라 면을 만든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예를 들면 얼굴이 이렇게 크게 있잖아요. 실을 넣을 때 내가 팔자를 당기고 싶어요. 그러면은 세 줄만 넣으면 사실 당길 수는 있어요. 근데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렇게 면을 만들려고 해요. 한번 넣을 때 실을 뭐 한댔어? PDO 실이 콜라겐 만든다고 했죠. 그럼 여기 사이로 콜라겐 생긴 거예요. 그러면은 단기 효과는 실을 당긴 것 때문에 생기잖아요. 근데 장기적으로는 여기 부위에 콜라겐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피부 자체적으로 탄력이 좋아져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시술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실리프팅도 손을 많이 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한테 받느냐에 따라서 천지 차이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료, 아직까지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PDO라고 하는 성분이 효과도 제일 괜찮고 강장 안전하기 때문에 이거를 요즘 많이 씁니다. 다른 재료는 아직 너무 비싸고 그만큼의 효율을 내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그 재료를 쓸 바에는 많이 넣어요. 차라리 훨씬 나아요. 훨씬 낫기 때문에 실리프팅 잘못 받으면은 호구되기 너무 쉽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시술은요, 리프팅 레이저. 이게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종류가 너무 많아져가지고 잘못 받으면 진짜 호구되기 십상의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상품명을 따로 얘기하기는 좀 어렵고, 왜냐면 제가 말해야 되는 제품들이 힘이 센 회사들이에요. 네, 그래서 잘못 얘기하면 좀 고소당하니까 잘 얘기하진 않을 거예요. 근데 말할 수 있는 것들은 S레이저, S레이저라고 불린 거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레이저계 에르메스라고 불리는 레이저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1년에 한 번만 하면 돼. 그러면 1년 유지된대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어떤 레이저든요, 효과는 1년 갈 수 있어요. 그게 강하나 약하나의 차이지. 근데 문제는 얘 가격이 너무 비싸요. 너무 비싸가지고 이거 한 번이면은 이런 비슷한 류의 레이저를 싸게 하면은 4번, 안 싸도 3번 이상은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오히려 더 찾게 돼요, 사람들이. 비싸니까 효과 좋겠지?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이거 받는다고 해서 절대로 그 효과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또 다른 문제가 있어요. S와 U와 T 레이저, 이 세 가지를 같이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만큼의 돈의 효용 가치를 할까요? 아니에요. 얼굴의 크기나 얼굴의 모양이나 내 피부 처짐이나 그 다음에 어느 부분이 튀어나왔느냐에 따라서 레이저의 종류가 달라져야 돼요. 왜냐면 어떤 레이저는 피부 탄력만을 위한 레이저가 있어요. 피부 표면에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피부 탄력이 훅 떨어지신 분들 있잖아요. 피부가 얇고 모공이 없고 살이 별로 없으신 분들, 그런 분들이 이런 걸 해야 돼요. 근데 피부 막 두껍고 살 많고 그런 분들이 하면은 효과 별로 못 받아요. 물론 하면 나쁘진 않은데 내가 정말
정말 원하는 효과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볼륨을 줄이는, 볼륨을 감소시키는 레이저가 있어요. 지방을 줄인다고 파괴한다고 하죠. 이게 사실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건데, 왜냐하면 이거 중에 가장 강한 효과가 이 U 레이저예요. 저도 사실 이거 많이 써요. 왜냐면은 진짜 볼륨을 줄여야 될 필요가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볼륨이 감소가 돼야지 얼굴형이 예뻐져요. 그런 분들은 볼륨 감소시켜야죠. 근데 볼륨이 감소가 되면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살도 많이 없고 피부 탄력도 떨어졌는데 볼륨 감소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안 그래도 볼륨이 없는데 더 탄력이 떨어지고 더 늙어 보여요. 그리고 대부분 사람들은요, 여기 옆볼, 나이 들면 다 꺼져요. 앞볼 다 꺼져요. 근데 여기 볼륨 또 감소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더 늙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이나 아니면 위치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그냥 사수 맞춰가지고 얼굴 전체적으로 때려버리면은 원하는 효과를 낼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즉각적인 효과를 내는 것들이 있어요. T 레이저가 대표적인 건데, 통증이 상대적으로 적은 편인데 효과가 빨리 나와요. 근데 얘는 문제는 뭐냐면은 즉각적인 효과가 강한 대신 장기적으로는 사실 효과가 좀 떨어져요. 그래서 요것만 받게 되면은 효과가 좋았는데 너무 금방 빠지는 것 같아, 한 달도 안 돼서,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런 거를 세 개를 얼굴 타입이나 아니면 얼굴 형태, 그 다음에 피부 타입에 맞춰서 시술을 해야 되는데, 그거에 맞추지 못해가지고 그냥 막 다 섞어가지고 많이 때려버리면은 내가 원하는 것만큼 효과가 안 나오거나 내가 원하는 효과보다 돈을 더 많이 지불해야 되는 경우가 생겨요. 그리고 또 다른 문제가 뭐냐면은, 이게 돈을 많이 받잖아요. 물론 안 그러신 분도 있겠지만 의사 입장에서 돈을 많이 받으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좋은 효과를 내줘야 돼 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러면 강하게 싸요. 평소보다 강하게 쏠 필요가 없는 건데 강하게 싸요. 그러면은 부작용의 빈도도 늘어나는 거예요. 얘가 레이저를 못 만들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레이저는 좋아요. 잘 만들었어요. 잘 만들었는데 너무 강하게 쏘려고 하다 보니까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적정한 에너지로 여러 번 하는 게 훨씬 좋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호구당하지 않으려면은 잘 이해하고 받아야겠죠. 그리고 또 다른 문제가 뭐냐면은, 이거 초음파 있죠. 요거는 따라올 게 없다고 생각을 해요. 이거는 사실 대체할 게 없어요. 제가 보기엔 이걸 대체할 건 없어요. 이만큼 잘 나온 게 없거든요. 근데 요거 대체할 수 있는 레이저도 많고 저렴하게 할 수 있는 레이저도 너무 많아요. 그래서 굳이 이 상품을 할 필요가 없는데 유명하니까 하는 거예요. 근데 유명한 건 어떨까요? 비싸요. 근데 그 효과 나오냐? 안 나와요. 내가 진짜 돈 낸 만큼 효과가 안 나오기 때문에 모르면은 이것도 진짜 호구당하기 십상인 거죠. 왜냐하면 그 돈으로 이거 3-4번 할 수 있는데 한 번으로 끝낸 거예요. 가성비가 안 맞잖아요. 예를 들면은 100만 원 내고 했어요. 근데 이거 3개 하시는 분들은 잘못하면은 400까지 낼 수 있어요. 근데 400만 원 냈는데 100만 원 낸 사람은 효과 비슷해요. 호구당한 거죠. 만약에 400만 원 그래도 효과가 좀 더 좋아요. 좋을 수 있다고 쳐요. 근데 이거 4번 하면 이거 효과 안 나올 거예요? 이거 이상 효과 나와요. 솔직히 4번 하면은 호구당한 거예요. 그러면은 특히나 리프팅 레이저는 돈을 많이 주고 하는 거기 때문에 한번 호구당하면은 타격이 엄청 큽니다. 그러니까 조심해야겠죠. 네. 그러면은 그렇게 호구를 안 당하려면 시청자들이 뭘 알고 있으면 좀 더 도움이 될까요? 사실 상품명을 알려주면 좋은데 그걸 하질 못하니까 무조건 비싼 게 다 좋진 않다. 일단 첫 번째는 그거, 무조건 비싼 게 좋진 않고 절대로 강하게 아프게 받는 레이저가 효과가 좋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적절하게 에너지를 받아가지고 여러 번 하는 게 효과가 훨씬 좋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집중을 해가지고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너무 싼데 그것도 비추예요. 왜냐하면은 올바르지 못한 제품을 쓸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싼 거보다 적절한 가격이면서 너무 비싸지 않은 그러한 고주파, 초음파, 그 다음에 리프팅 레이저, 요거를 잘 섞어서 진단을 해가지고 해줄 수 있는 원장님을 찾아가는 게 좋아요. 무작정 비싼 거 권한다, 다 맞는 거 아닙니다. 물론 이게 필요한 분들도 있어요. 이건 아니지만 이게 필요한 분들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해야 돼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는 병원에 있는데 잘 안 써요. 근데 나는 에르메스를 원해,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뭐 하셔야지 뭐 별 수 있어요. 에르메스 원하는데 제가 가성비 있는 이거 해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본인이 에르메스를 원하면은 하셔도 돼요. 브랜드를 보고 온 게 아니라 효과 때문에 왔어요. 근데 이 브랜드를 하면은 호구가 되는 거고, 근데 이 브랜드를 보고 왔어요 하면은 사실 나쁘진 않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가지고 시술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성비 시술을 제가 오늘 5가지를 소개해 줄 건데, 이 5가지 소개할 때 카테고리를 둘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가격,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2번은 효과, 그 다음에 3번 통증. 통증 유무가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미용 시술은 아픈 시술이 많이 있기 때문에 통증도 궁금하신 분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그 다음에 4번 유지기간, 얼마나 유지될 수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 5번은 다운타임, 시술을 하고 나서 얼마 만에 일상생활에 복귀할 수 있는지. 이 5가지를 바탕으로 평가할 건데, 첫 번째는 바로 보톡스입니다. 이거를 왜 가성비 시술로 써놨냐면요,
제일 많이 하거든요. 피부과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어요. 보톡스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얼굴 윤곽 얇았으면 좋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턱과 침샘 보톡스를 주로 맞고요. 그 다음에 주름이 생기는 게 고민이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마나 미간, 콧등, 그 다음에 뭐 눈가, 그 다음에 뭐 자갈턱 이런 부위에 맞게 되면은 주름을 예방을 할 수가 있어요. 줄일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이제 두 가지 고민이 있으신 분들에게 보톡스를 맞으시면 엄청 좋은 효과를 낼 수가 있죠. 가격 별 5개를 쳤을 때 제일 낮습니다. 정말 쌉니다. 근데 이거는 별 3개까지 갈 수 있어요. 보톡스의 종류 따라서. 국산 보톡스 같은 경우에는 내성이 생길 수 있는 위험이 있지만 정말 저렴하고 수입산, 특히 이제 독일산 보톡스 같은 경우에는 내성이 생기는 위험이 매우 낮기 때문에 가격이 조금 올라가는 경우가 있는데, 보톡스 내성은 한 번 생기면은 다시는 맞을 수가 없어요. 여기에 만약에 턱 보톡스를 맞는다고 했을 때 내성이 한번 발생을 하면은 영원히 다른 부위도 효과가 없습니다. 영원히. 확률이 보통 이제 얘기했을 때 10만 분의 1이래요. 그렇게 막 높은 편은 아니긴 한데 이 중에 하나가 당신일 수 있잖아요. 저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저는 사실 이 확률에 걸리고 싶지 않아요. 왜냐면 보톡스가 너무나 가성비가 좋은 시술인데 내성에 걸려서 못 맞는다. 그러면 오히려 손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조금 가격을 더 주고라도 독일산을 맞는 거고, 근데 나는 내성이 생겨도 괜찮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사실 국산 맞으셔도 효과의 차이는 크진 않습니다. 그래서 효과 같은 경우에는요 매우 좋아요. 3개에서 5개 정도까지 될 것 같아요. 왜 좀 이것도 낫냐면은, 어떤 분들은 효과가 막 그게 크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면 특히 주름 같은 경우에는 주름을 없앤다기보다는 예방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효과가 낮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턱이 엄청 크신 분들이 있어요. 얼굴 각져가지고 근육이 크신 분들, 그런 분들은 보톡스를 맞으면은 어마어마한 효과를 낼 수가 있죠. 확 줄거든요. 그래서 얼굴 윤곽이나 아니면은 신부들 오프숄더 있죠. 근데 여기 각이 세모로 떨어지면 안 예쁘잖아요. 이렇게 탁 각이 떨어져야 예쁜데, 승모근 줄일 때도 많이 맞고, 여기 팔에 근육 있으신 분이나 아니면 종아리, 알 근육 있으신 분들 보톡스 맞으면은 진짜 확 줄어요. 확 엄청난 속도로 확 줄기 때문에 효과가 되게 좋습니다. 통증은 그렇게 크진 않아요. 약간 얼음만 살짝 대고 있어도 이제 통증이 그렇게 심하지 않기 때문에 별 2개 정도. 그리고 유지 기간은 꽤 깁니다. 3개월 가요. 3개월 정도 보톡스가 체내에 이제 남아있어가지고 유지가 되기 때문에 꽤 오래 갑니다. 한 번 맞으면은 3개월 정도 가고요. 다운타임은 없습니다. 아예. 왜냐면 바늘이 워낙 얇아가지고 당일부터 아무거나 다 하셔도 돼요. 대신 술 같은 거는 조금 조심하셔야 되긴 하는데, 술이 아닌 이상은 회복 기간이 거의 없기 때문에 바로 일상생활에 돌아갈 수 있어서 엄청난 장점을 가진 시술이에요. 그래서 가성비 넘버1 시술로 저는 뽑습니다. 제가 다음날 소개팅이 있어서 받고 소개팅을 나가도 문제가 없을 정도? 문제가 없는데요. 대신 효과가 그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서 근육이랑 신경이랑 이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신경에서 너 이래 라고 이제 신호를 보내면 근육이 막 일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건데, 이 신경하고 근육이 만나는 접합 부위에 보톡스가 작용을 해서 거기를 억제하는 거거든요. 그걸 할 때까지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보통 주름 근육 같은 경우에는 한 1주에서 2주 정도 지나면 효과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턱이나 승모근, 종아리 같이 근육 크기를 줄여야 되는 부분은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 있어야지 효과가 나와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소개팅 하루 이틀 전에는 추천드리지 않는 이유는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다운타임이 없다고 얘기를 하긴 했지만 실제로 우리가 깊은 혈관을 다 찾을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멍이 들 수 있어요. 주사 시술이다 보니까. 근데 멍이 들면 아시겠지만 1주에서 2주 정도 가기 때문에 중요한 약속이 있으면은 최소 2주 정도 전에 하시는 게 좋고, 뭔가 이벤트가 있으면은 최소 한 달 전에는 시술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너무 급하게 하시면은 효과를 못 보실 수가 있어요. 원하는 때. 두 번째 시술 같은 경우에는 물광주사. 물광주사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좋아요. 요거는 한 별 1개에서 별 2개 정도? 최근에 나온 물광 같은 경우에 좀 유지기간이 긴 물광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가격이 비싼 유지기간이 있는 그런 물광주사도 있는데, 요거는 좀 번외로 치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물광주사 같은 경우에는 효과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최소 별 3개는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맞으면 바로 한 2-3일 정도 지나면요 얼굴에 광이 흘러요. 실제로. 왜 그러냐면은 이 물광주사에 들어가는 성분이 뭐냐면은 HA, 히알루론산이에요. 히알루론산. 필러에 들어가는 주 원료예요. 근데 이 히알루론산이 뭘 하냐면은 이 정도 크기의 분자가 들어간다고 하면은 이거의 1000배에 달하는 물을 끌어당겨요. 막 끌어당겨가지고 피부에 수분을 쫙쫙 공급해줘요. 그러니까 얼굴에 막 윤기가 좌르르 흐르는 거죠. 그래서 반짝반짝거려요 실제로. 그리고 효과가 빨리 나옵니다. 피부가 너무 푸석푸석하거나 내가 일주일 정도 후에 중요한 이벤트가 있어요. 소개팅이라든지 선을 보러 나간다든지 아니면은 뭐 따님 결혼식 또는 뭐 내 결혼식이 있으면은 그 전에 하기 딱 좋은 시술이에요. 대신 단점은 통증이 좀 있어요. 왜냐면 피부에 넣는 주사기 때문에 통증 꽤 있습니다. 이거는 별 4개. 네.
그래서 실제로 요거는 시술 시간은 짧은데 통증이 좀 있기 때문에 수면 마취로 하시는 분들이 좀 있기는 합니다. 근데 히알루론산 단일 품목이다 라고 하면은 여러 주사 중에서 통증이 그렇게 막 엄청 높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 마취 크림 정도만 발라도 어느 정도 버틸 수 있어요. 그리고 유지 기간 같은 경우는 좀 아쉽게도 짧아요. 별 2개. 보통 한 이제 한 달 갑니다. 내가 조금 더 긴 효과를 원한다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비싼 물광 주사 있죠, 요거는 2~3달 정도 가요. 이게 왜 차이가 생기냐면은 히알루론산을 어떻게 가공하느냐의 차이예요. 그래서 싼 물광 주사 같은 경우에는요, 이렇게 분자 상태 그대로 넣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들어가게 되면은 흡수가 빨리 일어납니다, 몸에. 그래서 몸에 흡수가 일어나면서 그대로 이제 배출이 되기 때문에 유지 기간이 짧은 거고요. 근데 이거는 왜 기냐, 얘는 가교제를 섞습니다. 그래서 가교제를 섞어가지고 이 히알루론산이 서로 이제 묶여 있게끔 해줘요. 그러면은 뭉쳐있기 때문에 이 흡수가 쉽게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자연적인 흡수가 일어나서 이제 히알루론산이 녹아가지고 없어질 때까지 버티는 역할을 하는데, 이거를 강하게 묶으면은 우리가 아는 필러가 돼요. 그래서 그거를 약하게 결합을 하면은 물 같은 느낌의 오래가는 물광주사가 되기 때문에 이제 유지기간이 조금 더 길죠. 그리고 요거는 회복기간이 짧게는 30분에서 길면은 하루 정도까지 갈 수 있어요. 이거는 왜 그러냐면은 피부가 있고 여기 표피, 진피가 있는데, 보통 이 물광주사는 진피 상부층에 들어가야 돼요. 보통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가냐면은 이렇게 사이를 벌리면서 들어가요. 그래서 이게 들어가게 되면은 흔히 말해서 엠보싱, 휴지 볼록볼록 나왔을 때 엠보싱 휴지라고 하잖아요. 요 엠보가 생기기 때문에 회복기간이 조금 필요하다. 근데 일반 물광주사 같은 경우는 거의 물이에요. 그래서 한 30~40분 지나면 수그러듭니다, 안쪽으로. 근데 가교가 조금 돼 있는 거는 실제로 조금 더 걸려요. 그래서 하루 정도 지나야지 흡수가 되기 때문에 다운타임이 얘는 하루 정도 있어서 뭔가 약속이 있을 때는 당일날 하시기보단 전날이라든지 약속 끝나고 그 다음날 하시는 게 좋고요. 대신 효과는 일주일 이내로 효과가 나오기 때문에 급한 약속이 있거나 했을 때 맞으셔도 효과가 좋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제네시스 레이저. 제네시스 레이저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는 흔히 쉽게 말했을 때 우리가 듀얼 토닝, 2가지 레이저를 들어가는 게 듀얼 토닝이거든요. 첫 번째는 색소를 줄여주는 레이저, 두 번째는 피부를 재생해주는 제네시스 레이저가 들어갔을 때 듀얼 토닝이라 하는데, 요거는 어떤 사람한테 좋냐면요, 모든 사람한테 좋아요. 얘는 항노화 레이저라고 불릴 정도로 의사들도 1~2주에 한 번씩 할 정도로 좋은 레이저고 자극이 그만큼 없어요. 보통 레이저 할 때 사람들이 생각하면은 피부를 깎아먹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왜 그러냐면은 옛날에 레이저가 많이 없었을 때는 CO2 레이저 이런 거밖에 없었어요. 점 빼느거나 아니면 프락셀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여드름 흉터 치료하는 건데, 걔는 실제로 살을 깎아요. 그래가지고 너무 자주 하게 되면 피부에 자극을 줄 수 있고 더 안 좋아질 수 있지만, 얘는 오히려 피부를 재생하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얘가 어떤 재생하는 역할을 하냐면은 이제 롱펄스라고 해가지고 레이저가 좀 길게 나가는 거예요, 오랫동안. 그래서 숏펄스는 빠르게 탁 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토닝 레이저는 색소를 다다다다닥 짧게 치는 거예요. 그래서 색소를 잘게 부숴가지고 내 몸에서 흡수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숏펄스. 롱펄스는 화염방사기처럼 열을 길게 줘가지고 붓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보통 피부 안에 표피 말고 아까 말씀드렸던 진피 상부층, 여기 진피 상부층이 제일 중요해요. 재생할 때는 여기에 온도를 올리는 거예요. 보통 어느 정도냐면은 40도에서 50도 정도 사이로, 이 정도의 열이 올라가면 우리 피부에서 느꼈을 때 약간 후끈후끈 거린다는 느낌이 들 정도라서 실제로 아프진 않아요. 그래서 이 정도의 열이 올라가면 어떤 효과가 일어나냐면은 여기 진피 상부에서 콜라겐이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ECM 리모델링이라 해가지고 진피 환경 개선이 일어나요. 그래서 진피 환경을 좋고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항노화 시술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게 바로 이 제네시스 레이저입니다. 그리고 가격대도 그렇게 높진 않아요. 1회 시술로만 받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보통 5회에서 10회 시술 정도로 끊는데, 그 기준으로 따졌을 때 1회로 했을 때 10만 원 미만일 것 같아요. 1회 기준으로 보면은. 그리고 효과는 사실 즉각적인 효과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기대치에 따라서는 1개에서 4개까지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걸 꾸준히 했을 때는 피부의 노화를 막아주기 때문에 정말 좋은 효과지만, 단기간으로만 봤을 때는 효과가 그렇게 좋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방을 하고 싶어요. 노화가 싫어요. 그랬을 때 받으면 되게 좋은 시술이에요. 통증, 약간 후끈후끈 거리는 느낌이기 때문에 정말 편하게 받을 수 있어요. 유지 기간은 얼마나 하냐에 따라서. 왜냐하면 이거를 한번 받은 거는 내가 노화가 일어나지 않는 이상 어디 가거나 하진 않아요. 그래서 얘는 내가 꾸준히 쌓을 수 있어요. 효과를 쌓을 수 있기 때문에 약간 평생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항노화 시술이 되게 좋은 거고, 다운타임도 없어요. 당연히 시술 받았을 때 살짝 홍조 띈 느낌, 우리 사우나 들어가면 약간 홍조 생기잖아요. 그 홍조 살짝 생기는 느낌인데 그것도 금방 사라져요. 그래서 다운타임은 거의 없다. 그러면은
그러면은 이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제가 방금 사우나 얘기했다. 그럼 사우나 들어가면 뜨끈뜨끈해지는데 그렇게 괜찮은 거 아니에요? 라고 하시잖아요. 달라요. 얘는 피부 안쪽을 데피는 거예요. 피부 바깥쪽이 데워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피부 바깥쪽은 데워지면은 표피는 상해요. 그래서 표피를 온도로 올리지 않고 피부 안쪽에 온도를 올려줘야 되는데, 사우나는 피부 안쪽을 올릴 수 있지만 피부 바깥쪽을 먼저 올려요. 그리고 이제 수분을 계속 뺏어가면서 올리기 때문에 사우나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제네시스 레이저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제네시스 레이저는 제가 또 가성비 뽑는 이유가 어디서든 받을 수 있어요. 거의 대부분 모든 병원에서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쉽게 할 수 있다. 그래서 가성비 시술로 뽑습니다. 네 번째 같은 경우에는요, 콜라겐 부스터. 종류가 많아요. 주베룩도 있고 메쿰도 있고 콜라움도 있고 스컬트라도 있고 레디어스도 있는데, 그거에 따라서 가격 차이는 천차만별일 것 같아서, 그래서 가격은 별 3개에서 진짜 비싼 거는 별 5개까지 있어요. 진짜 비싼 거는. 근데 별 3개짜리를 받는다고 해서 절대로 효과가 약하진 않습니다. 내가 어떤 효과를 원하느냐에 따라서 그 종류를 선택하면 되는 거라서 그거는 그거에 맞추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어떤 분들이 하면 좋냐면은, 첫 번째는 내가 주름이 많고 피부 탄력이 떨어졌어요. 그러면은 콜라겐 부스터 제일 필요합니다. 정말 시급하게 필요해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나중에 이제 나이가 들어서 피부가 떨어졌을 때 실리프팅이나 아니면 레이저 리프팅을 받잖아요. 근데 30대가 넘어가는 순간부터 우리가 20대처럼 재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30대의 피부는요 20대보다 80세에 더 가까워요. 재생하는 능력이. 그래서 40, 50대 돼가지고 레이저를 시작하려고 하면은 예전만큼 어렸을 때만큼 재생을 못하기 때문에 실제로 똑같은 레이저를 하더라도 20대가 40대보다 효과가 훨씬 좋아요. 왜냐면 재생을 더 잘하니까. 근데 이 콜라겐 부스터가 들어가면은 그 레이저의 효과를 20대처럼 만들어줍니다. 그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되게 중요한 시술이고 가성비 시술로 꼽는 건데, 효과 같은 경우에는요 진짜 좋아요. 이거는 무조건 별 4개에서 5개 이상 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이거를 하고 만족하지 못한 경우는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피부 깊은 층에 넣어서 볼륨을 주는 효과를 내는 콜라겐 부스터가 있고, 피부 겉에 층에 넣어가지고 피부를 약간 탄탄하게 만드는 콜라겐 부스터가 있는데, 둘 다 효과가 좋아요. 그래서 대부분 둘 다 만족을 하고, 특히나 요즘 같은 시대에 내 몸 안에서 만들어내는 콜라겐으로 채우길 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 했을 때 정말 좋아요. 왜냐하면 내가 만들어낸 콜라겐이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도 없고 부작용을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 내가 만들어낸 콜라겐이니까 지속이 오래 가죠, 필러 같은 거보다. 그래서 많이 하시고요. 통증은 아파요. 많이 아픕니다. 이거 거의 물광주사급으로 많이 아프거든요. 네, 그래서 피부 얕은 층에 넣는 거는요 별 5개. 아파요. 진짜 아파요. 거의 죽습니다. 네. 근데 물론 이것도 안 아프게 할 수 있는 기술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제 개인적인 방법이라서 전부 다 알려드릴 수는 없고, 보통 일반적으로 주사 시술로 많이 하거든요. 주사 시술로 했을 때는 별 5개. 진짜 아파요. 저도 한 달에 한 번 정도씩은 꾸준히 하거든요. 근데 진짜 아파요. 그리고 피부 바로 밑에 층에 넣는 거는 그렇게 안 아파요. 한 별 3개 정도? 필러 맞아보신 분들은 알 건데 딱 그 정도 느낌의 통증이라, 이거에 비하면 얘는 장난입니다. 이게 훨씬 아파요. 피부 얕은 층에 놓을 때 통증이 많다고 하셨는데, 원장님만의 방법을 하면 어느 정도 줄까요? 약물을 바늘 없이 주입하는 기계들이 있어요. 그거를 이용을 하게 되면은 별 3개 정도. 그리고 지금 제가 추가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거는 아직 완벽하게 정립이 되지 않아서 자세히 말씀드릴 수 있지만, 만약에 그걸로 하시게 되면 별 1개? 2개 정도? 마취크림 안 발라도 맞을 수 있을 정도예요. 네, 근데 이거는 지금 아직 연구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은 자세하게 설명드리기는 어렵고요. 보통 이제 기계를 이용하게 되면은 별 3개, 바늘을 이용하면 별 5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유지기간 같은 경우에는요 내 몸에서 콜라겐이 빠져나갈 때까지 길게 가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제네시스 레이저처럼 효과가 쌓여요. 그래서 피부 밑에 층에 넣어서 이제 볼륨을 만드는 같은 경우에는 보통 1차, 2차, 3차 한 다음에 지켜봐요. 한 2, 3년 정도.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볼륨이 빠지면은 그때 가서 이제 추가 시술 뭐 한 번 정도 받는 그런 개념으로 하는 거고, 피부 얕은 층에 넣는 거는 내가 어느 정도 원하는 효과가 나오면은 그 이후로는 사실 유지 기간이 꽤 길기 때문에 6개월에서 한 번, 1년에 한 번 이런 식으로 유지만 해줘도 효과가 좋게 잘 나타날 수 있어요. 근데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기 때문에 효과를 원하시는 분들은 계속 하시더라고요. 굳이 안 하셔도 되는데 계속 하세요. 근데 하시더라도 효과가 줄어들진 않아요. 더 좋아지긴 합니다. 근데 이제 더 아름다워지고 싶다는 욕망이 생겨가지고 더 하시는 분들도 있긴 해요. 그 다운타임 같은 경우에는 사람마다 좀 다른데, 하루에서 길면은 2주까지 갈 수 있어요. 이건 왜 그러냐면은 이 물질이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은
대식세포가 먹을 수 있으면 먹어서 흡수를 해버리는데 크기가 크다 보니까 달라붙어가지고 염증 반응을 유발해요. 왜냐면 외부 물질이 들어왔으니까 얘를 빨리 빼내야 되잖아요. 근데 빼내지 못하니까 달라붙어가지고 조금씩 갉아먹는 거예요. 근데 이 갉아먹는 과정 중에서 콜라겐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간혹 염증 반응이 조금 심하게 나타나는 분들은 한 2주차까지 약간 붓는 경우가 있어요. 일시적으로. 근데 그거는 일시적인 염증 반응이고 오히려 부으시는 분들은요 효과가 더 좋아요. 왜냐면 염증 반응이 강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더 많은 콜라겐이 생겨서 효과가 더 좋은 거기 때문에 그건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대신 너무 염증 반응이 걱정된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진통소염제나 스테로이드 같은 약을 먹으면 좀 더 빨리 가라앉긴 하는데 대신 효과는 좀 줄어들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염증 반응이 있어야지 효과를 내는 건데 약을 먹으면은 염증 반응을 줄이는 거라서 그럼 효과가 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저는 참으라고 말씀을 드려요. 급한 일이 있지 않는 이상. 그래서 얘는 다운타임이 하루에서 2주 정도 걸린다 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요거는 상품명을 말할게요. 왜냐하면 이거는 상품이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온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온다라는 레이저가 있는데 제가 진짜 많이 쓰는 레이저예요. 가격은 사실 엄청 싸진 않아요. 별 4개 정도로 줄 건데 왜 제가 설명을 드리냐면은 써마지와 비교하기 위해서. 써마지 많이들 아실 거예요. 제일 비싼 레이저. 보통 1년에 한 번 받는다고 하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콜라겐은 금방 사라지진 않잖아요. 콜라겐은 계속 유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1년이라고 하는 건데, 근데 리프팅의 효과는 1년이 가진 않아요. 콜라겐이 1년 유지되는 것과 리프팅의 효과가 1년 유지되는 거는 다른 얘기입니다. 그래서 1차 효과는 단기 효과가 있어요. 이 단기 효과는 열에 의해서 발생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오징어 구우면 어떻게 돼요? 쪼그라들죠. 단백질이 열을 받으면 쪼그라들잖아요. 그 열에 의해서 피부가 쪼그라들어요. 그게 단기 효과고, 장기 효과는 이 열을 줬을 때 우리 몸에서 이제 콜라겐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이제 장기 효과예요. 얘는 1년 가요. 근데 이거는 2주밖에 안 가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레이저 리프팅 같은 거 받았을 때 단기에 확 좋았던 거는 그만큼 훅 빠져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좋은 레이저와 단기적으로 좋은 레이저가 나뉘고 있고, 이걸로 봤을 때 얘는 어느 정도 둘 다 갖고 있어요. 근데 좋은 이유는 얘 가격에 한 3분의 1, 4분의 1밖에 안 돼요. 근데 훨씬 덜 아픕니다. 그래서 통증은 개인차가 있는데 열을 좀 참을 수 있는 분이면은 1개, 2개밖에 안 되는데 조금 통증을 느끼시는 분들은 3개 정도까지. 근데 써마지는 5개예요. 되게 아파요. 이거 되게 아프고 단기 효과가 훨씬 떨어져요. 그 가격은 지금 이거 별 4개라고 했잖아요. 얘는 그럼 별 12개예요. 그래서 저도 갖고는 있는데 잘 안 해요. 왜냐하면 이거 3번 하는 게 훨씬 효과가 좋아요. 물론 가끔 하긴 하거든요. 그러면은 생각보다 효과가 막 엄청 좋지가 않아가지고 진짜 내가 이거를 원해서 왔다 라고 하면은 그냥 해드리는데 제가 설득해서 하진 않아요. 근데 이거는 리프팅 레이저 하고 싶은 분들은 제가 설득해서 해요. 왜냐하면은 그만큼 효과가 좋아요.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고, 유지기간은 써마지랑 거의 같습니다. 그리고 다운타임도 없어요. 레이저 리프팅의 장점은 다운타임이 없는 게 최고 장점이에요. 대신 당연히 실리프팅에 비하면은 즉각적인 효과는 떨어지지만 회복기간이 없어가지고 효과가 오랫동안 유지되면서도 통증이 없다. 이게 장점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리프팅 시술 중에 온다를 가장 추천드리는 편이에요. 이 중에서 원장님도 직접 받으시는 시술이 있을까요? 있죠. 요즘에는 이거 빼고 다 받아요. 옛날에 이게 없었을 때는 이것도 했어요. 근데 제네시스 열을 주는 게 어차피 이 온다로도 가능해요. 그래서 어차피 겹치는 거라서 이 5가지 시술 다 합니다. 요거는 준비하는데 좀 시간이 걸려가지고 너무 자주 못하고, 주로는 이거를 제일 많이 합니다. 진짜 거의 한 달마다 해요. 무조건. 그리고 금방 해요. 이거 한 10분이면 하거든요. 준비하는 시간도 필요 없어요. 그냥 가가지고 환자 없네? 빨리 가야지. 가서 한 다음에 발라서 문질 하고 10분이면 끝나요. 그러면 오늘 소개해주신 시술 중에 원장님이 생각하기에 가장 가성비로 생각되는 시술은 어떤 건가요? 넘버원이요? 네. 이거요. 일단 가격이 저렴하고요. 주름 예방. 이것만 한 게 없어요. 유지기간이 제일 오래 가면서도 가격이 싸고 유일하게 주름을 예방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효과를 낼 수 있어요. 예방이 치료보다 중요해요. 치료는 오래 걸리고 힘들어요. 특히 주름 같은 경우에는 생기고 나서 치료하면은 비용도 훨씬 많이 들고 시술 시간도 많이 들고 그 다음에 다운타임도 긴 시술도 해야 되는데, 예방을 하면은 모든 게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보톡스 무조건 1번이에요. 보톡스 꼭 하세요. 특히 주름에.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 혹시나 피부과 시술이 궁금하시거나 아니면 어떤 가성비 시술이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있다면 이 영상 꼭 공유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